자, 우리가 지난번에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사각형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환경들은 여러분들이 다 꾸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동 회전에 대한 부분을 변환하는 행렬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공학 들으신 분들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2학년들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공들여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숙제 관련된 걸 조금 얘기 드리면은 숙제 관련된 파일 PPT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아마 갈 텐데요. 여기 HW 1에서 25 숙제 25개 정도 되는 앞부분 숙제들이고요. 뭐 가이드로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2015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혹시 필요한 분 있으시면은 6.0으로도 고쳐서 쓰실 수는 있는데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서 그냥 2019로 가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제는 저는 6.0에서 다 테스트를 한 거라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2019로 통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X86하고 X64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X64는 64비트, X86은 32비트인데 뒤쪽 예제들이 전부 다 32비트 오픈GL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앞부분 전반부 UWND 계열로 시작하는 전반부는 64비트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제 알려드린 대로 VS 폴더들, 디버그 폴더들 불필요한 나중에 다 하고 나서는 삭제하시면 되기 때문에 삭제하셔서 여러분들 하드 드라이브 꽉 차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3명, 4명, 한 5명 미만으로 지난 학기에도 잘 해봤습니다만 이제 한 5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숙제를 전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발표 평가를 하겠고요. 뭐 이메일로 받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 때 되면은 올해는 이제 듣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한 30명쯤 넘어가서 중간에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막판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면은 거의 한 10명의 F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무려 더블 세션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발표하고 제가 이제 체크를 할 정도로 숙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체크하는 거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는 한 번 정도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요령은 간단히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로 발표하시면 되겠고요. 소스 코드 보여주시고 결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자료를 잘 만들어 오고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결과물, 동영상 또는 동영상이 필요 없으면 이미지로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예제 파일 직접 돌려서 보여주시는 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아예 동영상은 안 할래요. 작년에도 이 과목은 동영상이 크게 의미가 없이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서 소스 코드 컴파일러에서 보여주시고 대신에 이제 숙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소스 코드 가지고 발표를 하시려고 하면은 자기가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관련된 것들 파워포인트에다 만드시고 화면 전환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동작하는 것들 이런 형태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목의 목표는 사실 성적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빨리빨리 제가 얘기 계속 드리지만 드랍하시고 이게 내가 그래픽스를 제대로 한번
다뤄봐서 내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겠다. 예,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용적인 스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카페에서 숙제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 항상 다 그렇죠, 모든 과목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뭐 여기 데모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폴더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SW 폴더 안에 커먼 그리고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4비트로 컴파일하냐 86으로 32비트로 컴파일하냐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옵션을 보시면은 맨 화면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 갔냐? 지난번 그 9번 예제, 8번 예제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놓고 보시면은 뭐 왼쪽 또는 오른쪽에 여기 프로젝트 솔루션 익스플로러가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보통 이제 디버깅 해야 되니까 디버그 선택하시겠고 이 부분 X64로 할 것이냐 X86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4로 하게 되면 64비트 컴파일 링킹 되는 것이고 86은 32비트입니다. 근데 나중에 오픈GL 쪽 쓰실 때 전부 다 32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6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초반부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에러가 나오면 이 몇 가지들이 찾아보시면 내가 86으로 해야 되는데 X64로 했구나 뭐 이런 착각들 하기 때문에 습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숙제 그 더하기는 벡터 더하기는 제가 지난주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기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빼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펑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테스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제 2, 이 호목 2는 이 연산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숙제 오늘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따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워낙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쭉 한꺼번에 또 몰아서 얘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숙제 하나하나 하는데 1번, 2번은 거의 한 5분도 채 안 걸리는 1, 2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숙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간단한 숙제들이 나오고 뒤에는 다른 과목에서는 한 학기 분량 정도 되는 숙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되게 잘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도대체 애플을 면하려면 얼마가 해야 되는가, 뭐 한 반타작 이상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숙제들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뭐 근데 한 20개, 10개 한 학생도 뭐 D는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숙제를 많이 내드리는 거고, 각각의 숙제가 뭐 굉장히 뭐 개수가 물론 많긴 한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들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아니라서 있는 코드 가지고 변경해서 익숙해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숙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부는 숙제적인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복습하는 의미의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제의 개수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앞부분 지났고요. 오늘 이제 변환에 대한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트랜스폼, 변환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 변환,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이동,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과 이동이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표계 변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개체를 움직이는 방법들이 되겠고요. 초반부에서는 2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직관적이니까 한번 다뤄보시고 뒤쪽으로 가서는 전부 다 3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차원에서 뭐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여야,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도 하고요. 이래야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스 과목이 생뚱맞게
뭐 저희 과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반부에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로봇공학, 로보틱스 관련된 분야에서 3차원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픽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히 익숙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 이미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x, y 좌표계 까만색으로 표현된 것과 x 프라임, y 프라임, 또 다른 좌표계 프라임으로 표시된 것들,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색깔로 구별을 했고요. 까만색이 원래 좌표계,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전부 다 이동한 다음에 좌표계입니다. 여기서 벡터 V가 있어요. 그러면 x, y, 까만색 검정 좌표계 위에 V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내가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회전을 해서 보면 이 까만색은 잊어버리시고 빨간색 좌표계 위에 V는 까만색 좌표계 위에 V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계만 바꿨을 뿐인데 벡터 자체는 일정하지만 이 녀석의 좌표계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담배가 여기 있어서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마커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커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마커는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물체는 제자리에 있지만 카메라를 변경하게 되면, 카메라 한번 바꿔볼까요? 이 녀석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와,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장난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야, 관찰자 시점들, 이런 좌표계를 변환을 하게 되면 시점을만 바꿔도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환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x, y라고 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빨간색 좌표계 위에서 V를 본다면 아까는 각도가 45도 근처였는데 지금 각도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회전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변환이고, 방금 전 보신 이 변환은 회전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가 XY 좌표계, 까만색 좌표계 위에서 봤을 때 결과는 V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과 실제로는 V 자체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양쪽은 같습니다만 X 프라임, Y 프라임 위에서 보게 되면 V 프라임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V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좌표계 위에서 보면 V 프라임이라고 하는 다른 녀석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 스케일링, 스케일이 크다, 스케일이 작다. 뭔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크고 작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많이들 이미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확대 축소라고 하는 개념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실제 사이즈의 변화는 없지만 가까이 가면 커 보이고요, 멀리 가면 작아 보이는 거죠. 저도 제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았지만 하나, 둘, 셋, 제가 커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커져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자, 좀 재밌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서도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요새 안 배우기 때문에 조금 처음 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만색 좌표계 위에 V라는 녀석이 있고요. 빨간색 좌표계 위에서 V를 보게 되면 이제 뭔가 달라 보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간단한 방식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위에 V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V에 대한 걸 빼고 좌표계만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좌표계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 벡터에 해당하죠. 방향만 가르쳐주고 있는 크기는 1인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각각 길이가, 여기 지금 두 개가 좀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만 이건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X라고 하는 축, Y라고 하는 축은 사실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프라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좌표계를 이동해 놓고 이 상태에서 곧바로 우리가 변환 수식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Y 프라임을 X 프라임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만 이제 지워버리고요. y 프라임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x 프라임만큼 가고 y 프라임만큼 가면은 이 점이 x 좌표계 위에서 얼마만큼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x 프라임만큼 간 다음에 y 프라임 가서 요 값이, 요 끝에 값이 여기로 1만큼 이동한 다음에 y 축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각함수 계산만 남게 되겠고요. 먼저 x 이 부분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만 x 프라임 y 프라임만큼 이동을 했을 때 그게 원래의 좌표계 위에 어디에 있는가, 이대로 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그러면 여기가 각도 세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각도가 세타, 여기 지금 세타만큼 회전을 했잖아요. 세타만큼 회전하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90도 빼기 세타,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예요?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각도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낯선가요?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여기에다가 세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각도는 같겠죠. 그죠? 그것도 세타니, 이게 세타니까 이 부분의 각도도 세타일 거고, 이 각도는 90도잖아요. 여기가 세타니까 이 부분은 90도 빼기 세타가 되고, 여긴 90도니까 이 부분은 세타가 되는 거죠. 뭐 어떤 형태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이거 자체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우개를 좀 갖고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각도가 안 보인다. 이 부분의 각도가 세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면은 어떻게 해요? B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가 A분의 B이기 때문에 B는 A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A, 이 부분 C는 사인 세타가 A분의 C이기 때문에 C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 테이블하고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직접 구하기는 어려워서 방법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이 삼각형의 이 길이를 먼저 구해요. 이 길이를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서 여기를 빼면 이 부분이 나타나겠죠. 이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있네? 네. 바로 먼저 파란색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x 코사인 x 프라임, 이 길이가 x 프라임이잖아요. x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수식이 나오겠고요. 거기서 다시 이 부분을 뺍니다. 이 부분은 y 프라임 길이만큼의, 이게 원래 x 프라임, y 프라임은 단위 벡터이지만 실제로 이 위에서, 좌표계 위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 기반에서 얘가 이쪽으로 얼마만큼, 이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요 길이들 정보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1이 아니라 x 프라임 상의 한 점, y 프라임 상의 한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은 예를 들어서 뭐 5하고 10이다. 그러면 이때 5는 x 프라임 축 위의 점이 되겠고 10은 y 프라임 축 위의 점이죠. 그래서 5를 x 프라임, 10을 y 프라임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x 프라임 코사인 세타에서 마지막 이 부분을 빼면은 y 프라임 값을 알고 있고 여기가 세타이니까 이 값은 y 프라임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지점을 맞추고. 자, 이제 이 부분에 y 값을 구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번에는 삼각형 이 부분의 길이와
이 삼각형의 길이를 합칩니다. 이쪽에 연장선을 하나 그었고요. 여기 파란색 이 부분을 구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길이 x'에다가 사인 세타를 더해주고요. 파란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별하기 좋으라고 제가 옆으로 일단 삐딱하게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은 코사인 세타만큼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x 쪽에는 빼기가 있고 y 쪽에는 더하기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구조로 수식을 간단하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왼쪽에 써놓고 보면요, xy는 x', y''의 x'y'의 조합으로 x를 표현할 수 있고요. y는 역시 마찬가지로 x', y'에다가 사인, 코사인들이 더해져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x, y는 벡터가 됐고요. x', y'도 벡터로 만들고 나니까 행렬이 하나 등장하고 이제 유명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회전 이동에 관한, 회전에 관한, 회전 이동이 아니라 회전에 대한,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얘기들입니다만 과정으로 한번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원래 까만색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y''이 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되게 조금 혼란스러워해서 좀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의 소식이 우리가 xy는 x', y''에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서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실제 xy 좌표계이고요. 이 위에다가 우리가 똑같은 좌표로 x', y''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실 때 이렇게 생겨있던 윈도우 위에 맨 처음에 여기 자동차가 있었죠. 이게 x축, 이게 y축인데 이쪽에 원래 스크린 좌표계가 역시 또 x하고 y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동차에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정중앙에다가 좌표계를 박았죠. 그래서 걔를 x', y'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xy 좌표계에서 뭔가의 변환, 트랜스폼을 해서 이 녀석의 x', y'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방금 전 자료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걸 떼어가지고 보시면은 x', y''이 있고 여기에 어떤 점 하나를 잡아놓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도 한 점, 여기에도 한 점, 여기에도 한 점, 여기에도 한 점. 그래서 요 점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잡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네모가 x', y' 상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x', y'에다가 변환하는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xy 좌표계 위에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이라는 축 위에다가 제가 벡터 하나를 여러 개 붙여보면 지금 헷갈리니까 V'을 x', y'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V'이라고 하는 벡터 하나를 정의를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아직 xy가 없죠. x', y'. 내가 움직여야 되는 대상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좌표계 위에 V'을 만든 다음에 그죠? V'을 x', y' 위에다 만들고 x', y''을 이제 xy 좌표계 위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여기 붙어있네. 이 상태죠. x'하고 y'을 회전을 하거나 트랜스폼, 이동을 해서 두 가지 회전 또는 이동에 변화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다른 데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회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좌표계 x', y''을 회전했더니 그 위에 있는 V'도 자동으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x하고 y라고 하는 까만색 좌표계 위에서 보면 V'이 회전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대부분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든 움직이려고 하는, 이동하고자 하는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다 좌표계 빨간색을 하나 붙여놓고요.
그 위에서 무언가 점들도 배치하고 뭐 면도 배치하고 여기서는 V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좌표계를 XY 좌표계, 까만색 좌표계, 스크린 좌표계 여기다 갖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XY 원래 스크린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에다 뭔가 변환을 던져주면 이 좌표계가 어디론가 날아다니겠죠.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위에 있는 V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는 원래 이 스크린 좌표계, 까만색 XY 좌표계 위에서 보면 회전했구나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스 그리고 로보틱스에서도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점 하나는 뭐냐면 덥다. 바로 사인 코사인을 쓰실 때는 레디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산들이 레디안으로 되어 있고요. 레디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눈을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수학들 그거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통계, 집합 여러분들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로봇 쪽에서는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씁니다.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 파이는 180도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레디안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단위를 괄호를 해서 뒤에다 지금 제가 써놨죠. 그래서 180, 여기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도 표시인데 이렇게까지 해놔도 되겠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 디그리, 도가 영어로 디그리잖아요.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파이 뒤에는 레디안 표시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꼭 이걸 안 쓰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위를 괄호로 써놓게 되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 변환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살짝 얘기했지만 좀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 드리면 모든 종류의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들은 C 또는 파이썬, 자바 전부 다 사인 또는 코사인 삼각함수에 집어넣는 부분이 각도가 아니라 디그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분명히 맞게 한 것 같은데 회전이 좀 이상해 라고 하면 각도를 넣었는지 디그리를 넣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도 가끔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하고 보면은 레디안, 디그리 잘못한 경우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각도를 넣으면 여기에 각도를 넣으면 안 되고요. 레디안을 넣어서 그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레디안하고 디그리 각도를 치환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45도, 30도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어느 정도 각도가 되는지 직관적으로 잘 아는데 그걸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작은 각도일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0.1 레디안 몇 도일까요?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환하는 거 배우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도 얘기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단위를 치환하는 기법을 하나를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식인데요. 파이 레디안은 180 디그리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먼저 1레디안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파이 레디안은 180도니까 파이 레디안은 180도 디그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요. 1레디안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1레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레디안은 파이분의 188 주면 도라는 단위로 나옵니다. 뭔가 단순하고 약간 바보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지만 굉장히 쉽게 연산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30도는 얼마일까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1도를 먼저 계산해서 여기를 1도로 만들기 위해서 180을 나눠줍니다. 180분의 파이 레디안은 1디그리가 되겠고요. 30도를 알고 싶으니까 양쪽에 곱하기 30해서 180분의 30 파이 레디안은 30디그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원래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디안 디그리를 치환하는 방법 180도분의
180도와 파이 레디안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80분의 파이 레디안으로 써놓게 되면요. 180분의 파이 레디안.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파이 레디안은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디그리가 뒤에 붙었고요. 180, 180이 지워지고 도 표시 1도 남았고 디그리다 단위는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레디안과 디그리라고 하는 숫자, 이 단위 표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비례식으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레디안은 180 디그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도대체 디그리분의 레디안은 1은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를 보셔도 되겠고요. 180 나누기 파이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디안과 디그리의 비례 관계는 180 나누기 파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x 라디안은 8분의 180 곱하기 x 도가 되는 것이고 x 레디안은 180분의 파이. 이거 좀 이상하게 썼다. 그죠? 이거 다 과정이네요. 쭉 넘어가는 과정이고 x 레디안은 8분의 180 도 x 디그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x 디그리는 얼마일까요?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 x 디그리는 여기 180을 없애야 되니까 양쪽을 180으로 나눠서 180분의 파이 레디안은 1 디그리가 되겠고 양쪽에다 x를 곱해주면 x 디그리는 x 곱하기 180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디파인문 써서 레디안 변환, 디그리 변환 대문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레디안에다가 Q 각도를 넣으시면 레디안 값이 나오고요. 디그리라는 매크로에다가 레디안 값을 넣으시면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테이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회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3차원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겠고요. 로봇공학에서는 똑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X, Y, Z 축 3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계도 보시면 X 다음에 Y 다음에 Z가 나오도록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X, Y, Z 축을 우리는 이걸 Y축을 꼭 여기다 둬야 되냐? 이걸 X라고 했을 때 이걸 Z라고 했을 때 Y축이 여기 아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른손 법칙으로 모든 걸 통일할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에서 보면 이게 순서예요. 순서. X 다음에 Y 나오고 그 다음에 Z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오른손 법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X축 기반에서 보니까 이렇게 오른손 법칙 축이 바로 이 X축이 되고요. 회전은 이 방향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이 있다면 오른손 법칙을 써서 회전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X방향에서 오른손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Y가 먼저 나오고 Z가 나와야 돼요. 지금 순서대로 잘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부터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Z축 방향에서 보면 X, Y, Z 다음에 뭐가 또 나와야 돼요?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Z가 나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클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Z축 입장에서 보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X가 먼저 나왔죠.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Y가 나왔습니다. X 나오고 Y 나오게 순서대로 됐고요. 자, Y축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Y축에서 회전을 하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Z가 나오죠. 그 다음이 X가 나옵니다. 그래서 Y, Z, X, X, Y, Z, X, Y, Z 계속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손 법칙이 지배하도록 만든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X축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3차원일 경우에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식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X축 방향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는 계속해서 X축 위에 있어야겠죠. 회전축 위에 있는 점은 회전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X, Y, Z가 들어가게 되면
이 행렬하고 벡터하고 곱하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x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x축 회전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점은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x 프라임 값도 x가 그 상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 0, 0이 되겠고 여기는 회전할 때 x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y축이 조금 헷갈려서 여러분들 z축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z축으로 회전하면 그 위에 있는 z 값들은 그대로 똑같은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z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z가 그대로 나오고 여기 z 이게 잘 보세요. x, y, z라고 하는 벡터가 곱해지면 z가 그대로 z가 나와야 되니까 0, 0, 1이어야 1 곱하기 z에서 그대로 z 값이 나오겠죠. 여기가 001이고 여기는 사라져야 되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입니다.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y가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y축으로 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x, y, z가 곱해질 것이고 y가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얘는 두 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순서에 대한 부분인데 y축으로 회전을 하면 z 값이 먼저 나오고 x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보시면은 이 수식에 그대로 곱해서 여기에 x 프라임이 나오고 z 프라임이 나올 텐데 여기서 코사인 x, 사인 z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z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보시면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순서만 바꿔서 y축에서 회전하면 z 나온 다음에 x 나오잖아요.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z, x 프라임이 나오게 여기 넓은 데다 써볼까요? z, x 프라임 z 나오고 x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식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사실은 먼저 나온 것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첫 번째 나온 게 z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그대로인데 여기에 우리가 벡터로 이걸 표현을 하다 보면 순서가 x가 먼저 나오고 z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뒤집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이 수식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x 프라임이 위로 올라가고 z 프라임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이 부분이 표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이 수식 가지고 그대로 한번 따져보시면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x, z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요 값과 요 값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x 프라임은 코사인, 사인, 코사인 x, 사인 z죠. x 프라임은 코사인 x, 사인 z가 되겠고요. z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z입니다. 자, z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z죠. 그래서 순서가 x 다음에 z가 나온 게 아니라 z가 나오고 x가 나와서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사인이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끊었다가 할까요? 여기 하나의 예제로서 보시면은 v'에다 지금 x축으로 회전하는 거 제가 rx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뭔가 다 rx, ry, rz 또는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연산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되겠고요. 숙제로. 그리고 일부는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형태로 쓸 겁니다. 그래서 v 벡터가 있는데 얘가
x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v'이라는 녀석이 나온다. 그러면 x'은 다시 x축에서의 회전은 이 수식 그대로 가져와서 100, 0,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0, 사인, 코사인에서 v는 x, y, z라고 하면 얘네들을 벡터와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v'이 v, x, y, z가 x축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하면 v'이 되는데 x 이런 값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